오늘은 9시부터 또 당 최고위원회의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원내대책회의는 간결하면서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자유한국당의 또한 경기도지사로서 폭넓은 도정 활동과 또 일자리 창출, 또 소외 취약계층의 아픔을 달래면서 경기도정에 헌신해 오신 우리 남경필 지사께서 저희 당에 입당하시고 특히 최저임금을 비롯한 지금 일자리 관련해서 1,100만에 달하는 경기 도정과 함께 국가에 대한 많은 고민을 오늘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원내 지도부 여러분들, 우리 남경필 지사의 복당과 우리와 함께함을 큰 박수로 우리 오늘 격려하고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명박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깊은 우려의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분노에 담긴 울분의 정서를 10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분노는 적대를 부추기는 감정입니다. 대통령은 최고의 통치권자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냉정과 냉철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통치권자가 냉정과 이성이 아닌 분노의 감정을 앞세운다면 그것이 바로 정치 보복이고 그 순간이 바로 정치 보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면 원칙대로 수사하되 그것이 한풀이 수사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이미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인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 수사는 이미 한풀이 보복 수사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게 됐습니다. 보복의 한풀이가 되풀이되는 정치사의 불행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어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 정권이 평창올림픽을 통째로 북한에 갖다 바칠 것입니다. 한반도기로도 모자라서 단일팀을 구성하고 심지어는 뜬금없이 마식령 스키장에서 훈련을 한다고 하고 이건 도대체 평창올림픽을 하겠다는 건지 북한 체제 홍보를 하겠다는 건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올림픽을 핑계로 한미 연례 군사훈련도 중단하더니 북한 이슈에 경도되어서 당국이 평창올림픽을 통째로 북한의 페이스에 맞추려 하고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남북 화해 모드가 확보될 수 있다면 이를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우선 전제되어야 할 것은 평창올림픽과 북한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올림픽의 모든 이슈가 북한에 집중되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평창올림픽이 과도하게 정치화되는 측면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차후 북한과의 핵 협상이나 북핵을 둘러싸고 남북 간, 북미 간, 한미 간 관계를 설정하는 데도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맹목적인 일시적인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남북관계의 하해 모드는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초한 북한의 핵미사일을 제거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공조를 어렵게 만드는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과 함께 국제사회도 냉철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을 제대로 비판하고 제대로 견제할 수만 있다면 통합개혁신당과도 협력할 것은 흔쾌히 협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언문을 보면은 미래를 위한 통합과 계획의 일치, 후퇴 정치와의 전쟁, 기득권 보수와 수구적 진보를 물리치는 유능한 대한 정치 등 양비론으로 점철된 정치적 레토릭만 난무할 뿐이지 그 어떤 감동도 감흥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통합개혁신당의 정체성과 비전이 무엇인지 양당은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부 통합도 봉합하지 못한 양당이 어떻게 서로 통합을 한다는 것인지 통합개혁신당은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브로맨스와 불안한 동거는 3일 천하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보수 대통합을 뛰어넘어 중도 진영의 온갖 정치 세력들과도 함께할 수 있는 폭넓은 정당이라는 걸 밝혀줍니다. 자, 우리 양념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또 그동안 어려울 때 당을 지켜주신 김성태 대표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수의 통합 그리고 개혁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국민의 아픈 어려움을 어루만지는 그러한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서 국민들께 사랑받는 당이 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지사로서 현장에서 일하면서 지금 느끼고 있는 다가오는 이 최저임금발 보육 대란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상승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22만 2천 원이 인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정부는 지금 지원해야 되는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을 동결했습니다. 당연히 비용은 올라가는데 보육료를 올려주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극심한 경험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고민을 합니다. 문을 닫아야 할지 아니면 교사를 줄여야 할지 아니면 그 비용을 부모님께 전가해야 할지 당연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누리과정 보육대란과 같은 극심한 갈등을 지금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최저임금발 보육대란입니다. 이 누리과정 보육료 전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이 지금의 정부와 여당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육료를 동결해놓고 나몰라라 하면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라 이렇게 무책임하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최저임금을 인상시켰으면 누리과정 보육료도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당도 이 다가오는 보육대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당의 법률지원단장이신 최교일 의원의 발언입니다. 예, 이재명 시장께서 다시 반박을 하셔서 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지검 2016년 11월 20일자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을 보면 최순실 등은 직권을 남용하여 정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재단 설립 출연금 합계 774억 원을 출연받았다. 이렇게 수사 결과 발표문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553개 회원사가 774억이니까 한 14억 정도 되나요? 이제 평균으로 치면. 그런데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 기업들은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출연을 했다. 정경련 이승철 회장은 그때 회사 규모에 따라서 출연금을 해당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남시 본 사안의 본질은 그 내용이 광고비든 후원금이든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성남FC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으로부터 광고비 또는 후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광고비는 경우에 따라 때로는 범죄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광고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광고계약이라는 이유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희망살림이 네이버로부터 40억 원을 받아서 39억 원을 성남FC에 광고비 명목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희망살림의 2015년, 2016년 재정 상황을 보면 2015년에는 6,267만 원 적자입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겨우 7천만 원 정도 흑자인데요. 2015년과 2016년에 사업 내용이 부실채권 매입, 이 극빈층의 부실채권 매입, 그 사업이 1억 4천입니다. 2년 동안 1억 4천의 사업을 하면서 40억 원에 가까운 광고비를 지출하는 것 자체가 정당한 것인지, 그리고 40억 원을 받아서 39억 원을 바로 광고비로 지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희망재단이 기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조로 보면 40억 중에서 39억이 바로 성남FC로 가게 돼 있고, 희망살림은 그야말로 경유기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과연 차명 거래인지 실질적인 거래인지 이것에 대해서 명백히 밝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대표 그리고 인천시장도 후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발을 하든지 해야지,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남FC가 이해관계 있는 기업으로부터 광고비나 후원을 받은 적, 그것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덮으려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이버 경우에는 후원을 했지 광고를 한 게 아닙니다. 광고를 하면 물론 광고 계약이기 때문에 매출로 그 매출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받지만, 기부를 하는 경우에는 기부를 바로 희망재단에 기부하는 경우와 성남FC에 기부하는 경우는 그 내용이 틀려집니다. 이 부분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서 확인을 하고 발표한 내용인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재명 시장님의 이 페이스북 그 글을 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라도 팔아먹고 사람도 수백 명씩 죽이는 적폐 세력이 바로 자유한국당이다. 자유한국당처럼 나라 망치고 사람 죽이는 적폐 세력을 완전히 청산해야 진정한 촛불혁명이 완성된다. 문해성 억지 주장을 한다. 악의적 상습적 거짓말을 한다.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며 거짓말과 편가르기 선동질로 국민을 속이려 한다. 이 내용이 이 성남시장님의 이번 반박 내용이 다 들어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 한국당에 대해서 허위로 공개적으로 독소를 퍼붓는 우리 시장님께서 한국당의 우리 고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또 다른 내로남불이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라도 팔아먹고 수백 명씩 죽이는 적폐세력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본인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